안녕하세요. 시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관계라는 우주의 법칙, 관계의 물리학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말의 색채에 관한 글입니다. 말은 고유의 빛깔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물든다. 잘 먹겠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 전에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이타다 키마스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영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일용한 양식을 준 신께 감사드리는 교인도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외치는 군인도 있고 음식을 차려준 엄마에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감사 인사를 하는 아이도 있다. 그런데 혼자 식사를 하면서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하고 먹는 경우를 나는 거의 보지 못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인사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고마움과 가장 많은 관계성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잘 먹겠습니다 라는 문근하고 음묵하고 질박하다. 어떤 따스하고 그리운 관계를 눈앞에 떠올리게 만든다. 잘 먹겠습니다. 숙연한 그 경의 안에는 사랑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숭고함도 함께 담겨있다. 또 당신으로 하여 나의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근원적인 감사의 마음도 깃들어 있다. 우리가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서 하는 이유는 이 감사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서일 것이다. 이 감사가 전해지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면 가장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형이상학적인 존재에게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의 재료들, 채소와 곡식과 과일에 가장 먼저 그것을 길러낸 흙과 햇볕과 빗방울에 땀 흘려 가꾸고 수확한 노동에 정성 들여 요리를 해준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있게 한 부모와 조상에게 이 소중한 음식을 받아든 나 자신에게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을 선물한 부엌의 신과 계절을 간장하는 신에게 사람들은 대개 관계의 비중을 따질 때 관계의 질량보다는 관계의 거리에 따르는 습성이 있다. 매우 절친한 사이,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 잘 아는 사이, 조금 아는 사이, 먼 사이, 모르는 사이. 그래서 때로 관계의 질량이 가장 큰 나 자신은 나와 잘 모르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부모나 가족은 친구보다 더 먼 사이가 되기도 한다.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관계들의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한다면 그 순서는 지금 당장의 치밀한 거리가 아니라 그간의 삶에 투여된 애정과 축적된 시간의 무게여야 하지 않을까? 오늘 당신과 가장 오래된 관계의 질량을 가진 어머니가 당신에게 차려준 음식을 먹기 전 잘 먹겠습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사람 냄새 나는 말을 빠뜨렸다면 새봄이 와도 두릅순 초무침이나 머위 꽃봉오리 튀김을 먹을 자격이 당신에게는 아예 없다고 해도 서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크고 환한 사랑은 잘 감각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을 뿐 없는 것이 아니다. 말의 색채. 인상파 화가들은 사물을 보이는 색깔대로 그리지 않았다. 사과는 빨갛고 바다는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그들은 사물에 대한 사람마다의 인상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사과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어떤 화가는 청색으로 구름을 칠했다. 그때그때 자신의 심상에 따라 사물들은 다르게 인식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 했다. 사람의 말도 인상파 화가가 그리는 그림과 같지 않을까? 그립다는 아련한 색채의 말도 어떤 이에게는 따사로운 봄빛으로 어떤 이에게는 잔잔한 가을빛으로 스며든다. 농담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다. 말은 말이 지닌 고요한 빛깔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물든다. 말의 하살은 쏜 사람에게도 흔적이 없지만 간역에 선명한 자국을 남긴다. 때로 어떤 말은 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의 소유가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 내 성격이 어떤가를 남들에게 묻기보다 내 혀가 어떤 말을 주로 내뱉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격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고 말하는 태도를 바꾸면 된다. 성격은 바꾸기 힘들지만 말의 색채는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선택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당신도 나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심장에 보관된 말은 소멸시효가 없다. 심장에 박힌 상처의 말은 화살의 주인과 상관없이 한 존재의 일생을 잔인하게 갉아먹는다. 당신이 유채 꽃밭이나 라벤더 꽃밭을 구경하고 싶다면 씨앗 한낫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행성에 무슨 씨앗을 퍼뜨릴지는 당신이 입안에 넣고 다니는 혀에 달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모델 장윤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같이 걸어본다고 했다.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같이 걸어보면 그 사람이 자세히 보인다. 뒤처진 사람을 돌아보고 기다려주는지, 자신이 차도 쪽으로 걸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지, 힘든 비탈을 오를 때 손을 내밀어 주는지, 상대를 배려하며 호흡을 맞춰 걸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오래 같이 걸어도 좋으리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성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술을 마시거나 같이 게임을 해보면 단박에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다. 무엇에 빠져들고 집착하는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지,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지, 상대방을 신경 쓰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지. 흔히 첫눈에 반했다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운명적으로 끌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유 없는 끌림은 없다. 짧은 순간이지만 상대에게서 평소에 선호했던 어떤 특성을 발견했고 서로 어울릴 거라는 판단을 직관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첫눈에 들어있다. 내 기준으로 따져보고 내린 선택을 운명적이라는 말로 근사하게 포장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좋다고 할 때의 첫인상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언어, 즉 태도를 말한다. 몸짓과 말투와 눈빛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됨됨이가 드러난다. 태도는 숨길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살아온 환경과 품성과 세계관이 종합된 비밀 코드가 태도니까. 첫눈에 끌렸더라도 혹시 모르니 그 사람과 나란히 걸어보고 그 사람과 손목 때리기 고스톱을 쳐보기를 권한다. 호흡을 못 맞춰 혼자 멀찍이 앞서가고 손목을 점점 세게 때리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분명
옹졸하고 치사한 저석일 확률이 높다. 우리가 사는 사막. 사람은 이로움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은 관계의 본성이기도 하다. 관계는 본질적으로 주고받음이라는 거래의 속성을 갖고 있다.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오고 가는 실익이 있어야 관계는 굳세어진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떠한 의도도 지지지 않는 순수한 희생이라는 것도 세상에는 없다. 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만족의 한 방편이다. 인간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는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다. 정신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도 있지만 그 관계의 기저에는 대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이 깔려있다. 모든 관계는 어김없는 실상의 투영이다. 현실의 거래에서는 간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물을 주고받아야 관계의 신뢰가 확보된다. 우리는 마음을 주고받는다.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실물이 아니라서 세상에 쓰는 화폐로 현물화한다. 그 화폐가 언어다. 마음 주고받을 일이 없을 때 하등 쓸모없는 게 말이지만 마음 나눌 일이 있을 때에는 쓸모가 생기고 마음 쓰임에 따라 마음은 가치가 매겨진다. 관계의 황금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을 담는다. 관계에게 핵심을 추려서 쉽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말의 이면에는 깊숙한 넉넉함이 느껴진다. 확실히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오래전부터 지혜의 스승들도 세상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말이라는 걸 간파하셨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 또한 남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그 마음을 잊지 말라.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공자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각기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스승들이 내린 결론은 대동소이하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내가 바라듯이에 있다. 내가 원하면 상대방도 원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면 상대방도 하기 싫어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설파하고 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듯이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며 남에게 상처를 줄 일도 내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내 말의 양과 상대방의 양이 수평을 이루는가를 재보는 일이다. 내 쪽보다 저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기울이면 그날은 기분이 부족하다. 내 말수를 줄이고 듣는 말수를 늘리면 상대방에게서 배우고 듣는 게 많아져서 확실히 거래상 이익이다. 미치고 들어온 날은 이상하게도 배가 많이 고프고 속이 허전하고 뒤통수가 따갑다. 내가 신나게 떠들고는 계산은 내가 했는지 지갑도 홀쭉하다.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철학자 해켈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마음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남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걸 항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이 정도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줄 거라고 착각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한다. 현명해서 마음을 다 읽어내며 내고 알아챘으면 좋으련만 잘 읽어내지 못해서 좋았던 사이가 틀어진다.
보통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독심술을 요구해놓고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불화의 책임을 떠넘긴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이 되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역사상 고백하지 않고 이루어진 사랑은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무효다. 하다못해 문자가 없는 시대에도 알타미나 동굴에 벽화를 그렸다. 마음을 전하라고 예술이 생겨났다. 말하지 않고 아직도 바라기만 하는 것들은 죄다 잡혀가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상대방 입장에서 서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말로는 참 쉽지만 상대방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 온전히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나는 나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누군가를 위한 그 작은 틈새 하나를 마련하지 못했다. 내 입장을 이해해주기 바라면서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지 않았다. 관계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지만 허무는 데는 한순간이면 족하다. 그런 때가 있다. 사람을 잃기 좋은 때 마음 하나면 충분했을 일인데 한없이 옹색해져 관계를 그는치는 때 자신도 하지 못하는 역지사지를 타인에게 요구하고 있을 때 아픈 후회의 씨앗을 생각 없이 심고 있을 때 즐기는 자는 알게 된다. 여행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오늘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임을. 즐기는 자는 어느 이름 모를 비린 바닷가에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별빛을 보며 깨닫는다. 내가 떠나온 그곳에 여기 이곳의 삶들이 있었구나. 견디는 삶이 초라한 게 아니라 정작 이롭고 가여운 것은 삶에 대한 너무 이르고 편협한 단정이었구나. 누구나 삶을 견디며 산다. 동정할 까닭도 값싼 위로를 건넬 이유도 없다. 오래 견디고 산다는 걸 잊게 된다. 견디는 삶도 오래 사랑하면 풍미가 더해지고 즐길 만한 삶이 된다. 기실 즐기는 삶이라는 것도 반드시 무언가는 견뎌내야 한다. 오늘의 자유든 내일의 희망이든 모든 것은 무언가를 견딜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에 다른 방도가 없다. 즐기든 견디든 당면한 오늘을 기꺼이 살아갈 뿐. 세장수가 전하는 말. 양자물리학은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에너지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형상들을 지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빛이다. 우리 눈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단단한 바위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 알갱이는 조금씩 결함을 풀고 느슨해져 다시 에너지로 환원된다. 그렇다. 나와 그대와 새와 나무와 물고기는 하나의 에너지로 다르게 이루어진 형상일 터다. 우리는 빛에서 왔고 다시 빛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든. 삶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를 세상에 내보낸 누군가의 존재를 까맣게 잃고 이 삶이 원래부터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슬쩍 느낌이 온다. 내 몸을 내가 다루기 힘들 때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아차, 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지.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걸 깜빡했구나. 그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의 몸에 깃들어 살고 있는 걸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문 생각들, 관계의 순환에 대한 상상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야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지게 만든다. 내 몸을 임차한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몸에 새들어 살아가고 있을 나를 위하여 당신과 나는 서로의 빛이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신과 나는 서로의 빛이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부를 마치고 2부 말의 색채입니다. 말의 색채를 마치고 다음번 이 시간에는 3부 행복의 질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